성동구 마장동, 그죠? 이게 또 저 시무보기에는 나눴더라고요. 뭐 강남 압구정동하고 성동구하고 이게 뭐 1km 다리를 뭐 횡단보도를 뭐 만들고 짜고 뭐 해놨더라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가처분이 있어요. 가처분이 오늘 이제 이게, 다시 봅니다. 검토상 1번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전입 받는 이야기죠. 필요비 사안 청구권은 제가 무시하면 된다 했고요. 등기사항 증명서에 8억이 3년 전에 찍혔더라. 아시에 장면이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1번 건조당권 가처분이 있더라. 요거는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 상실하냐? 아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네이버 부동산에서 현재 12억 전세는 한 5억에 대해서 이거는 네이버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입 당시 10층에 아실의 전세 기록이 있는가 해서 6.5억의 전세가 있긴 있더라고요. 있는데, 자, 요게 대해서 이게 선순위가 될 수 있느냐. 자, 어떤 사람이랍니다. 사이가 임차인인 것은 가족이라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고성미래 요 보니까 있는데, 이거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또 안 받더라고요. 고성미래 신문. 우리 경남입니다. 경남에. 요 보니까, 여기에 이제 가족 간의 임대차, 그죠? 가족, 친인척 간의 임대차, 이를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나, 그러면요. 자, 이거 넣죠. 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가족, 친인척 간의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대응 판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니까, 자, 부모와 자식 간, 다시 말해서 직계 좀비서, 부모와 자식, 사위와 장인, 장모,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에 체결된 임대계약은 설사 진정하게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더라도 주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자, 일어났어요. 그러나 형제간, 남매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자매간에 체결된 임대계약은 진정한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 주임법상 대항력이 있는다. 자, 이거는 맞는 이야기인데 1번이 이게 맞느냐 하면 이게 맞느냐.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요거. 아까 그거는 아마 사이 같는데 느낌에 사이와 장인 장모가 전세 6억 5천 줬다. 진정하게 임대차 보험을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더라도 주임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 맞느냐? 이 맞는 근데 대부분 판례가 뭔지 이거는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어제 통화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은 갈로 열고 대법원 몇 년 몇 일차 선고이라고 요거를 참조 이래야 딱 알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너무 무리다. 그죠? 조금 무리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 물어봅시다. 서울에 LG 본사에 있었어요. 창원에 정근을 받았어요. 아들이. 근데 아버지가 또 해필 아파트가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시점이 빈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전세 한 2억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서울서 한 1억 정도 갖고 있던 전세금을 아버지 주고 아버지 나 그 비어진 게는 그 아파트 요번에 발령받았는데 1억 주고 내가 들어갑시다. 돈을 아버지 줬어요. 저 정도 받아가지고 오면서 바로 줬어요. 자, 임대차가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봐야 될까? 안 된다 봐야 될까? 된다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설사 진정하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했다더라도 주임법상의 보호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너무 조금 쉽게 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제가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21에 5569 만약에 자기 말대로 하면 요금 들어야 되겠죠. 들어가면 6억 5천은 뭐 선수는 아니죠. 자, 봅니다. 요거 12억 8천이 3억 3,500원. 그게 우리가 이제 아실에서 보니까 6억 5천이 그날 계약된 게 있으니까 합치면은 그 얼마입니까? 기록은 뭡니까? 한 10억 대비죠. 10억 대니까 지금 안 들어온다 사람들이. 요번에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좀 조금 의문스럽다. 만약에 시세가 12억 하면 막 들어올 수 있겠죠. 들어올 수 있는데 요번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사위와 사위와 장인 간의 임대차가 돼서 이게 선순위가 아니다. 그럼 아까 그 사람 말대로 임대차가 주임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들어가서 따지고 뭐 한번 해볼 만한데, 그거는 이제, 자금 이동을 이제 나가라 하면 저쪽에 나겠죠. 방어하겠죠. 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이다. 그러면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하면은 법원에서 대라 하면 자기들이, 자금 이동 내야 되거든요. 돈 거래하고 왔다 갔다 잘해야 됩니다. 그럼 저기서 또 장인이 돈을 대줬다. 그럼 그건 아닌 거죠, 사실은. 그죠? 임대차가 아니죠. 뭐 빌려줬다. 이건 되겠지만 임대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요거. 신용보증기금에서 사회행위로 가처분을 때려놨는데 1순위 건전한건에 대해서 여기에 6억에 대해서 요거를 말소해라. 너가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냐 이야기입니다. 이거 들려라. 그래야 우리 가압류인 사람들이 좀 많이 받아간다. 특히 여기 신용보증기금이 뭐 이게 한 9억이나 되니까 저가 상당히 이해관계 있죠.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발표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시간인데 이거 보면은 이제 오늘이 선고 날짜입니다. 7월 오늘이 2023년 7월 13일이 선고일이네요. 자, 선고일은 요거를 볼락하면요. 이거는 기억하세요. 2022 가단 10388이 그죠? 2022 가단 10388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서 법원이 어디죠? 법원이 여기 법원이 어디고? 응? 서울 동부죠, 이거. 동부정원네. 자, 서울 동부 지방법원, 그죠? 지방법원의 2022 가단 또 가단, 그 다음 또 몇 번이죠? 10388이. 그 다음에 당사자는 신용보증기금, 그죠? 자, 기금에서 77593호 아마 이 있겠죠? 내가 볼 때 이인 같는데. 자, 넣었습니다. 원고는 신용보증기금, 피고는 아까 건재당 하신 분이고 사회행위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설정을 해제라. 너가 6억 설정이랑 그거 좀 뭐시 안 맞다 했는데 오늘 선고가 어디입니까? 7월 13일에 오늘이 판결이 선고 났다 이 말 되죠. 판결이 선고 났습니다. 73일. 원고 성의가 여기 있네. 원고 뭡니까 지금? 그러면 신보수 이겼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설정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겼으니까 지금 낙찰 안 됐으니까 신보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고민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낙찰 받았어요. 얘를 모르고 잔금 치렀어요. 소유주권을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그러면 여기 무효냐 이게 이제 이겼기 때문에 그러면 내 소유권 취득이 무효냐 이게 건재당이 이제 요거 가지고 경매 넘기거든요. 여기 6억 가지고 경매가 들어가서 이게 지금 말소가 될 운명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사회행위로 된 이런 경우에 내 소유권이 무효되느냐 우리 판례 입장은 아니다. 그건 아니고 그거는 유효한 걸 보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6억이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신보의 목적은 배당만 받으면 됩니다. 그죠? 6억 빼내고 나머지 적정하게 저가 9억이니까 우리 가압류끼리는 어떻습니까? 가압류끼리 싸움 붙을 때는 어쩝니까? 주로 금액의 채권액 안분 배당. 가압류끼리 할 때는 가압류가 먼저 줄 때는 채권액 안분 배당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자, 나는 9억이고 니는 9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내가 10분의 9를 가는 거야. 쟤는 10분을 가지 않고. 자, 또 모릅니다. 가압류가 1억 있고 건재당이 1억 있고 낙찰은 1억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씩 가면 될까? 둘이 뿌리다 그러면 낙찰은 1억 됐는데 받아갈 사람이 건재당이 1번이 건재당이 1억이라. 이제 가압류가 1억이고 그 다음에 건재당 1억이고 그러면 가압류 건재당이 얼마씩 가면 될까? 5천만 원씩. 자, 그런데 가압류가 1억이고 건재당 1억 또 가압류가 1억 또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 받아갈까? 일단 안분합니다. 3,300, 3,300, 3,300 해가지고 중간에 건재당은 뒤에 가압류 있죠. 흡수합니다. 흡수. 6,600 가져가요. 그럼 뒤에 건재당 뒤에 출선 가압류는 제로. 건재당은 6,600. 앞에 있는 가압류는 3,300 가져가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강 이해가시죠? 가압류는 그래요. 흡수배당, 흡수배당. 그래서 건저당은 뒤에 새끼가 많을수록, 요 어떻게 돼요? 요 뒤에 붙은 요 아이언 아니구나. 같은 가압류가 상관없네. 하여튼 건저당은 좋은 것은 뒤에 가압류를 앞에 가압류 때 서로 안 분해해놓고 뒤에 거를 쑥 빨아당깁니다. 흡수를 해요. 자기 만족할 때까지.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있죠? 야, 원장님 뭐 잘 못 알아듣겠다. 그거는 계속 수업하시면 돼. 수업하시면 다 알아듣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겼지만은 그냥 그 설정만 말수로 시킬 겁니다. 시키고 유하게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배당 받으면 저거 되거든요. 되고 낙차단 잠금 놓으면 되는 거고, 경매를 요거를 원인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이게 사회행위로 되게 말소된 이게 건저당이니까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하자 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만 그대로 끌고 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거는 배당만 잘 받으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딴 이야기입니다. 봅니다. 7번 신권 지금 7월 17일 문제입니까? 오늘 며칠이고? 13일. 다음 주 월요일이네. 자, 잘 보세요. 롯데 그 월드 있죠. 롯데 월드 석촌호수 옆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반값 들였어요. 그럼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죠? 자, 봅니다. 문제 있는가? 자, 사건 번호가 어디 있노? 자, 사건 번호를 잡아버렸네. 송파구다. 송파구에 절반 떨어진 아파트가 있더라. 봅니다. 송파구에. 그럼 어쩜 되죠, 여기서? 송파구. 서울에 로그인 해가지고. 자, 경매 검색. 서울에 송파구에 송파구에 아파트인데 유찰이 3분 이상 된 거 검색하자. 자, 이거 나오네. 자, 이거 나오죠? 나옵니다. 자, 이 송파구의 아파트인데 전용이 25평 딱 좋죠? 쓰기가 뭐 34평인지 분양인 그럴 겁니다. 가격도 14억인데 7억.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5층이다. 층은 5층이고 방 3개고 뭐 욕실 2개고 뭐 다 있다, 그죠? 있고. 자, 건저당 이후에 전입자가 뭐 있더라. 우리 신경 쓴다, 신경 안 쓴다? 안 쓴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막 큰 무리수는 없는 겁니다. 농협에서 대출해주고 추가 대출도 해주고 가압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농협에 김씨가 강제 밀어주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상황인데 절반 때인데 한번 봅니다. 이 아파트 괜찮은지.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서울 아파트를 산다 생각하시고 요 어디입니까 이거? 일단은 방을 봅니다. 구조가 어때요? 구조 아침 9시부터는 해가 안 들어오죠. 12시 되면 이제 해가 들어오죠.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해가 막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고 위치가 참 좋아요. 제가 보니까 아마 롯데월드 석촌 다 보일 것 같아요. 자, 이게 뭡니까 이거 롯데월드죠. 롯데월드고 요거는 석촌호수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아까 그 위치를 볼 때는 잘 볼 것 같아요. 호수도 잘 빌고 잘하면 이것도 갈릴 수도 있겠다. 그죠? 잘하면 갈릴 수 있겠다. 하여튼 이 롯데월드 옆에입니다. 롯데월드부터 옆에 거니까 아침 자고 올라면 어떻습니까? 요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요리도 가고 뭐 하면 되겠죠? 될 겁니다. 하여튼 절반 떨인데 자, 일단 결론적으로 낙차반 문제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죠?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그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서 봐가지고 조용하더라. 그죠? 뭐 현황상 홍씨가 사는데 최선순위 설정, 이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2014년 뒤에 돌아왔습니다. 신경 쓸 거 없다. 그죠? 그래가지고 조용 낙차봐도 되겠다. 보니까. 자, 지금 시간이 53분이네요. 53분인데 광주 거는 하기 전에 한 10분 조금 휴식하겠습니다. 03분에 만나겠습니다. 03분. 8번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대지인데, 자, 잘 보이죠? 대지. 잘 보이죠? 대지이고, 뭐, 문제 없을 건데, 건물은 빠지고, 토지만 팔겠다. 그래서 70. 말소리가 안 들리는데. 말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데 잘 들릴 건데 됐죠? 자, 이게 왜 56%, 왜 56%입니까, 이거? 처음에 100%, 그 다음 어디 될까? 70%, 80%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죠? 7, 8에 56. 처음에 100%, 70%, 그 다음 80%. 오케이? 그래갖고 6억 7천이다. 스타벅스 옆에 건물 부지로 건물이 매각 제외되어 있다. 제외이다. 그죠? 제외된 건물이고, 안정하세요. 건물 제 물건 토지인데 가 건물이고 채무자 소유라고 하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고 철거 소송을 해야 되는 답변부터 한다. 자, 이게 이제 키워드 다 보겠습니다. 2020에 74776. 스타벅스 옆에 부지면은 좋다 나보다. 좋죠, 그죠? 좋습니다. 자, 대지인데 82평인데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만 매각한다. 이 말이죠. 자, 봅니다. 지금 이 땅입니다. 일단 위니아 딤체크하는 일이 된 땅입니다. 땅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위니아 딤체가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가건물 같아. 이게 등기가 아직 안 되고 이거 기억했더니요. 기억. 자, 이렇게 해서 한 48평 정도가 건생으로 판넬이 있더라.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어찌 서울하는 모르겠는데, 자, 일단 전자지도를 보니까 위치가 상당히 좋은가 봐요. 앞집에는 맥도날드, 우리가 하원 옆에 있거든요. 요 카 드라이버 되죠. 이래가지고 쭉 여기서 이제 신청하고 또 우랑 배는 여기서 찾아가고 쏙 빨리 나오고 이런 거죠. 드라이브 인 해갖고. 자, 앞에는 또 요거는 이제 맥도날드, 오른쪽은 스타벅스 이렇게 쭉 들어갖고 주문하고 뭐 놓다가 이렇게 되는 거 모르겠다. 하여튼 스타벅스가 있고 옆에 요겁니다. 요건데 요거를 이제 경매가 넣은 거예요. 넣었는데 이제 문제는 물어보는 것이 이겁니다. 그죠? 물어보는 것이 여기 나왔는데 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이게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건물이 있는데 요게 지금 어찌 되느냐? 누가 180만 원 월세를 주고 이렇게 뭐 3천에 쓰고 있고 뭐 이런 거 같는데 소유자라고 한다. 물론 소유자 건물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있는데 요게 낙찰을 받으면은 이 철거 대상인지 이걸 물어봐요. 그 제가 이제 답은 이렇습니다. 설정을 보니까 자, 이래요. 설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5년 전에 5억 주고 산 땅인데 건저당하고 지상권을 농협에서 담보를 잡았다. 이건 항상 같은 하거든요. 자, 은행에서는 나대지를 담보를 잡을 때는 1순위 건저당하고 지상권을 같은 날 하라. 딱 여신 메뉴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합니다. 거의 이제 나대질 때 이렇게 해요. 그 나대지가 없으면 건물이 있으면은 그만 건저당만 하면 되는데 지상권 하는 것은 건물을 짓지 마라 뭐 이런 겁니다. 자, 보통 그래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추가 설정하고 이거 뭐 뒤에는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법정상권이 성립하냐 그런 것은 자, 물어봅시다. 건저당 이후에 1년 뒤에 뭐 건축 허가를 받고 신축을 하고 착공을 하고 준공이 됐다. 10억짜리 건물이 있다. 들었었다. 여러 그게 5천짜리 빌딩 썼다. 자, 땅을 낮춰받을 때 그 건물은 존치할까, 법집권이 성립할까, 철거 대상일까? 철거 대상. 오케이. 하여튼 건전한 뒤에 집을 지은 거는 무조건 철거입니다. 자, 그렇게 하세요. 그게 거의 우리가 건전한 건의 법집권에서 80% 그겁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잡았는데 제가 현황 지임장이에요. 지임장인데 대출에 대해 담보 잡고 땅 잡고 해줬습니다. 그때 감정하죠. 그럼 사진을 콩콩 찍어가지고 대출 나갔어요. 그럼 감정평가 서류에 빈터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건전한 지상권을 잡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한 2년 있다가 왔어요. 뭐 4층짜리 다가구 빌라를 짓겠대. 거기다가 짓는다. 이래갖고 이제 손님이 옵니다. 그리고 지임장님 전에 내가 담보 잡은 거 그 땅이 있는데 거기에 새 건물을 한 10억 주가 찍어가지고 4층짜리나 3층짜리 다가구를 좀 짓고 싶습니다. 성납해 주소. 오케이. 성납해 줬습니다. 집을 지었어요. 성납할 때는 요거를 땅에 있는 거를 추가 설정도 건물에 하는 걸로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설정을 해야 됩니다. 추가 설정 그대로 합니다. 오케이. 그래갖고
집 딱 짓고 나면 어쩝니까? 전세부터 나. 전세 1억짜리를 한 7명 나. 그래갖고 은행에서 들킵니다. 야, 니 그때, 집 지면은 은행에 추가 설정하지 않느냐, 1순위로. 그래갖고 설정 안 해줍니다. 그것도 우리 설정 추가 설정해서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해요. 은행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돈 안 주고, 공사비는 뭐 한 6억 되는 거 안 주고, 공사비 6억 안 주고, 전세는 1억짜리 7명 7억 받아 먹고, 칸부터 값비싸. 자, 그럼 은행 어떻게 됩니까? 땅만큼에 넣어. 그럼 이거 낙찰받죠? 그럼 뭐 그 건물은 여러 뭐 공사비가 7억 8억 들어갔다. 그 건물은 어떻게 될까? 존치가 될까? 철거 대상. 철거 됩니다. 자, 그 건물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 1억짜리 7명도 나가야 됩니다. 전세권 했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유치권 뭐 공사비 7억 들었다. 건설업자 있죠? 그거도 땅에 불법 행위됐겠어. 그거도 다 나가줘야 돼. 철거해줘야 돼. 그러면 땅 낙찰 받아서 장대이죠. 자, 그럼 이 건물에서는 정확하게 따지라 그러면요. 스타벅스 옆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요게 요 가건물이 은행에 건전을 했는데 이게 봅니다. 디테일가 이겁니다. 이날에 우리 은행에 설정을 했는데 건축 허가는 그전에 받았고 건축 허가를 그전에 받고 착공 신고를 그 이후했다. 착공 신고가. 그러면 철거입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도 설정되기 전에 받았고 착공도 설정 전에 착공 신고서가 들어가고 한 1층 정도 짓고 있었다. 이러면 존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단 땅도 한시고 건물도 한시고 같은 사람일 때 이제 고려되는 거예요. 대강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건축 허가서나 착공 신고서를 안 받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그럴 때 낙찰자 입장에서는 요게 남구청에 연락해 보면은 이게 광주원 연락해 하면 정보 공개를 하면은 다 알습니다. 정보 공개를 하면은 대강 허가서, 착공 신고서 이런 것들을 오더라고. 오는데 어떤 데는 전화가 이러고 와요. 비실명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와서 좀 보고 가래. 와서 구청에 와서 좀 보고 가래. 서류를 주려니까 이메일 한 50페이지 가야 되는데 이 비실명 할 때가 너무 많대요. 주민등록번호하고 막 이거 나오면 안 되니까 와서 좀 보고 가면 좋겠다 이러시면 되겠고 자우자는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허가서하고 착공신고서 특히 착공신고서가 설정하기 전에 됐느냐 뒤에 됐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착공신고서가 착공신고서가 건조당 설정 일자보다 앞서냐 뒤서냐 따라서 존치냐 철거냐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뭐 땅은 좋은 것 같아요. 11억인데 6억 7천이다. 그러고 여기 스타벅스 들어왔으니까 여기 이제 5억 1200이 여기 한 6년 전에 7년 전에 샀네. 한 5년 전에 5억 주고 산 건데 내가 지금 뭐 6억 7천 정도 주고 산다 하면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한 것 같은데 여기 팔릴 것 같습니다. 자, 많이 봤네, 그죠? 많이 봤다. 2주 동안에는 5명이고 처음부터 나왔을 때는 74명이나 이리 유효조서 나왔습니다. 물건이 좋으니까. 최근에도 2주 동안에 5명에서 5분 이상, 이 뭡니까, 이거? 유효조서가 이게 뭡니까, 이거? 유효조서가 뭐고? 째리 본 사람. 이죠? 유효조회란 것은 5분 이상 째리 본 사람을 말한다. 2주 동안에 최근에도 째리 본 5명이다. 그런 거 보기에는 이제 요번에 낙찰 좀 될 것 같다. 느낌이. 될 것 같다. 자, 우리 법칙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 그럼 9번입니다. 9번. 진해구 자은동에 지 1층이다 하는 겁니까, 이거? 지하다, B 101호 하고 총 6개다 하면 7개를 같이 무더기로 팔겠다. 이 말이죠. 2020에 209입니다. 2020에 209. 자, 여기 보면은 진해구 우리 창원에 땅은 대지권 얼마 안 돼요. 근데 건물 면적이 1층인데 7개인데 135평이면은 이제 관리비도만 나올 수 있죠. 조심해야 되고. 자, 그런데 32억짜리가 6억까지 들었다. 21% 됐다.
자, 이 경매 고수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자, 내가 예로 8억에 낙찰받았어. 8억에. 낙찰받았는데, 우리 그 추가 대출은요, 낙찰받고 이전하고, 또 정치 잘하는 사람은 2달 만에, 1달 만에 또 추가 대출을 5억 더 뽑아내요. 알겠어요? 낙찰가 플러스. 그랬는데, 평민들은 일단 6개월 지내야 됩니다. 지나면은 다른 애 가서, 자, 대출 좀, 요거 추가 대출 좀 해주세요. 감정아, 내가 그때 무슨 여러 가지 유치권도 있고 뭐 이래갖고 하여튼 막, 여러 가지 문제로 싸게 받은 건데, 해더라, 그러면 자, 32억짜리 같으면 보통 감정 중개업소에서 매매 딱 30억 같으면 대출이 몇 분 놓고 대강? 40%는 옵니다. 40%는. 뭐, 어떤 때는 50%, 60%까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상가는 신한은행 기준을 보면요, 거의 한 40% 정도 나와요. 40%. 10억짜리 상가다 그러면 한 4억 정도 나와요. 4억. 그럼 이게 30억이니까 40%는 뭡니까? 한 12억 정도 나오겠죠? 근데 지금 뭐 여러 8억에 낙찰받아서 4억 좀 추가 대출했어요. 근데 노할 은행은 없을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러나 이런 거 있겠죠. 진짜 지하다 그러면은, 아이고, 지하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은 또 개면했는데 누가 사용노 지하를 또, 그죠? 이렇게 되겠지만, 요거는 이제 밖에서 보면은 큰 대로서 보면은 1층이고, 이게 버스길에서 보면 1층이고, 버스길에서 뒤에 길에서 버스길은 또 차를 못 댄대요. 이게 차를. 자, 이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진해 아닙니까? 진해. 진해 알아요? 자, 진해가 있습니다. 창원에서 또 들어가죠. 안민터널로 들어가면 진해입니다. 진해. 진해에서 여기서 저렇게 부산 가려고 딱 꺾으면은 벚꽃 뭐 주공 3단지 큰 나오 왼쪽 꺾으면 됩니다. 왼쪽으로 조금 꺾으면은 여기 나옵니다. 지금. 자, 라구현 막 했죠. 자, 여기인데 로드뷰를 딱 보면은 이 대로에서는 보면은 이게 여기 대로에서 보면은 1층인데 차를 대기가 힘들어요. 대로에서는. 대로에서 보면 지하라서 이게 접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장점이 뭐냐면은, 자, 아까 여기 보면요. 이 대로에서 보면은 안 되는데, 전자지도 볼게요. 자, 로드뷰를 치보면은, 이 대로에서는 안 보이는데, 뒤에서 요리 들어간 게 있죠? 요거는 차가 다 하고, 지금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서 뒤에서 오면 1층이에요. 차가 대국이 좋고. 잠깐 눌러보겠습니다. 요 보면은, 자, 요 회전하고 있죠? 하고 있는, 이거 같아요. 요거 같아. 1층. 그럼 차가 접근이 된다, 안 된다, 이게? 되죠? 요겁니다. 요거. 뒤에서 보면 1층. 밖에서 보면 지하. 자, 이런 겁니다. 등기부는 지하대가 있는데, 뒤에서 보면 1층이라서 요거는 쓰기 나름 따라서 뭐 적당하게 잘 쓸 수 있다. 여기는 진해물이 되어 있죠. 좀 요겁니다. 요건데. 자, 이렇게 해서 쭉 지금 나오는데요. 월세가 지금 2,700 확정일자 없어요. 2,700을 인수해놨다, 그죠? 자, 근데 상가도 잘 봅니다. 건저당 설정하기 전에 2000일 설정하기 전에 28억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 나왔나 이게. 하여튼 농협이 잘했다 장사, 그죠? 28억 이거 뭡니까 지금? 24억 대출 나갔다면 뭐 그것만 나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24억 정도 대출이 나갔다 합니다. 나갔는데 그 전에 사업자를 하고 확정일자는 고 배당 요구를 2,700이라고 준 사람이 있는데 인수를 해놨는데 여기 당연히 인수겠죠. 인수인데 우리는 줄 필요가 없다. 판례에서는 이렇습니다. 여기 2,000이 인수가 되어 있는데 요 선순 임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설이라면 됩니다. 선순 임차에 대해서는 월세를 줘서까 안 줘서까 이거예요. 10달 안 주면 얼마입니까? 7천만 원이죠. 자, 그럼 선순위가 예를 1억이라도 7천만 원 월세를 안 줬다 그러면은 그걸 감하면 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관리비를 3천만 원 안 줬어. 예로. 그러면은 10원도 줄 필요가 없어요. 자, 판례 입장입니다. 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전 소유자한테 월세나 관리비를 안 준 것이 보증금하고 공제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알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뭐 선수는 2천만 신경 쓸 거 없고, 그죠? 월세만 잘 놓을 수 있는가? 이제 그것만 잘 해가지고 요번에 하면 됩니다. 요번에. 자, 그래서 낙찰을 예로 내가 뭐 한 8억 예로 받았는데, 잔금을 치렀어요. 한 6개월 지났어요. 6개월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6개월 지나면 채망을 거나, 채망을 거. 채망을 대출 자료도 돼. 요새 거의 뭐 50억짜리 한 군데에서 한동안 50억인데 10군데에서 붙어갖고 500억이 나왔거든. 공동대출로. 그죠? 그래갖고 뻥 터져갖고 이제 시끄럽다,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추가대출 어디 간다고요? 아이고, 잘하시네. 그래서 이제 32억짜리인데, 요 감정하셔가지고, 대출이 한 5억만 좀 더 주겠다. 기존 대출은 지금, 낙찰받고 8억인데, 그때 6억 4천을 6억 정도 받았는데, 추가 대출을 뭐 한 6억 정도 해서 한 12억 정도 해주면 어떻겠노? 원래 32억짜리인데, 그러면은, 뭐, 한 해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은행에서 탁상하면 해보니까, 경매 감정은 좀 짜죠? 감정 강하게. 그럼 적어도 또 따지겠죠. 야, 저거 8억 받은 건데, 사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20억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나. 그래도, 비교 사례 그런 게 있으니까, 옆집에 팔린 거, 뭐, 그동안에 매매된 거 이러면 막 감안해서, 자, 이런 겁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유치권이 6억이 있어요. 내 낙찰이 2억 받았어. 2억 받았어요. 그럼 유치권을 깨먹어야 됩니까? 땡 잡은 거죠. 자, 그랬대는데, 낙찰을 2억 받게 해서, 그럼 뭐 다음에 대출 받으라는 게네, 감정평가서 본 게네, 10억짜리 아파트 2억 받았어. 니는 죽어도 2억이다. 죽을 때까지. 평생. 그건 아니잖아요. 옆에 다 10억 가기 때문에. 그럼 요것도 비슷한 가격 가면서 따지기 때문에, 감정할 때는 그렇게 뭐 감정평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 비교 사례 비교법, 수익하는 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세를 많이 받느냐. 월세 많이 받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이적산에서 하기 때문에. 자, 옛날 IMF 때 론스타가 외국에서 막 돈을 들고 와서 한국에 빌딩을 많이 삽니다. 그때 어떻게 사느냐? 잘 생겨보서 안 따집니다. 월세면 오느냐? 그거 따져갖고 이적산해 가지고 삽니다. 걔들은. 주로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수익하는 법. 수익하는 법. 비교 사례 비교법 그런 것은 옆집에 얼마 주고 팔리는데, 옆단에 얼마 팔리는데, 따져보면은 요거는 막 비슷하게 가격을 매기는 것이 비교 사례 비교법, 매매 사례 비교법, 수익하는 법, 뭐 이런 이제 가지고 자기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고수가 좋아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팔렸됐고요. 그것은 조금 이제 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은 농협의 여신관리단에 가서, 그죠? 관리단에 가가지고 담당자를 만나보면 장단점을 다 알아요. 이 친구들이. 그럼 이거는 뭐 요거를 예로 농협 자산관리에서 넘어갔다든지, 그리 되면은, 농협 자산관리에서 넘어갔으면은, 유동화로 넘어갔으면은, 주로 요 가격에 팝니다. 채권을 매매합니다. MPL을. 무슨 말이겠죠? MPL을 어느 가격에 매매한다고요? 유찰된 가격에 사면은, 8억에 주고 내가 사오면은, 좋은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채권이 지금 24억이죠? 24억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면은, 너무 또 심하잖아, 이게. 내가 낙찰을 24억을 받아버리면은, 누구는 9억에 들어오고, 누구는 10억까지 들어왔는데, 내가 혼자 24억 하면은, 은행 가서 대출해다 하면, 내 24억 받았는데 80%, 16억 해도록 하면은, 근데 2등이 10억 9억밖에 안 돼. 성신님 와 24억 받았습니까? 이러면 따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어쩝니까? 그때는 보통 바지를 세우더라, 바지. 21억짜리, 22억짜리 바지를 하나 세웁니다. 또 유능한 사람은 바지를 하나 더 세워. 19억짜리 더 세워. 왜냐 그러면 지족선에는 3명을 쓰거든. 1등 낙찰가 24억, 2등 낙찰가 22억 까지 끝나는 아니고 3등 낙찰가까지 딱 답을 주니까 3등 낙찰가가 10억이다 그러면 차이 너무 많이 팍 들이비죠. 그럼 너가 장난치구나 이게 탁 뽀록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MPL 사는 거는 이제 입사할 수 있는데 보통은 팔 때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너가 너무 그러면 안 되고 요 정도 서전에서 낙찰을 받는 걸 한다. 계약서에 그렇게 사전에 보통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높게 낙찰을 받으면은 좋은 점이 뭡니까? 예로 대팔 때 좋죠. 그래서 이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은행이나 감정평가사나 세무사한테 뺏겨버리면은
그게 실제 취득 가격이 되는데 안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낙찰가가 실제 취득 가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20억에 받았는데 18억에 팔았어. 그럼 2억 손해 갔죠? 그러면 세무서에 합니다. 야, 승식님이 2억 손해 갔네. 실제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내가 실제 10억 주고 산 건데 18억에 파는 게 얼마나 생각 마음속으로는 8억 남았고 세무서에서 볼 때는 2억 손해 갔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 공무원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간병사도 그렇고 MP를 조금 알아야 된다. 구조를 알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냥 걔들은 뭐 봅니까? 이것만 쳐다보죠. 낙찰가. 그것만 쳐다보고 네가 낙찰을 20억 받았을 게네 20억 받았을 게네 20억 또 팔면은 아니 남은 건 없네. 그거 안 따집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원래는 샀다고요? 원래 10억 주고 샀는데 네가 20억에 팔아보신 게 10억 나가신 게 세금 내놔라. 그게 맞는데 모르면 그래 됩니다. 모르면. 그래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보통 숨깁니다. 오픈 절대 안 해요. 이걸 탁 다물고 옆에 마누라 물어봐도 모른다. 애인이 물어봐도 모른다. 알겠죠? 누가 물어봐도 나는 모른다. 이럽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만에 임야가 11억이 3억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임야가 땅이 좋습니다. 임야가 2020에 7220 봅니다. 자, 하만에 임야인데 3억까지 떨었다. 26%까지. 어이구 많이 떨었죠. 26% 많이 떨었어요. 임야인데 26%까지 쭉 떨었는데 용도지 뭐냐? 자, 임야 용도지 좋다 나쁘다? 좋죠? 좋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좋아요. 그 다음에 도로 본께네 뭐 짜고 출입하고 짜고 뭐 5m 이 뭔가 또 6m 도로가 있다 이런 게네 일단 도로하고는 별 문제 없죠. 자, 조건은 이렇습니다. 농협에 전화해보면은 계획관리지역이냐 도로 접촉이냐 안 물어보고 항시 뭘 물어봅니까? 농협에 전화하면 준보전산지입니까? 보전산지입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 그건 어디 있노? 준보전산지인지 보전산지 그런 거는 토지용 계획서가 어디가 붙느냐? 여기 있네. 자, 봅니다. 임야는 자 봅니다. 함안군의 임야인데 이거 뭐 평소 장로 이 필지가 하나 더 있나? 자, 계획관리지역의 소류에 접했다. 좋은 이야기죠. 접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라서 준보전산지다. 좋다 나쁘다? 자, 이래 농협 전해보면 준보전산지입니까? 보전산지입니까? 물습니다. 보전산지다 그러면 빨리 전화 꺼내서 지도 다 끊습니다. 준보전산지 같으면은 도로 물었습니까? 맹지입니까? 맹지다 그러면 빨리 끊어서 이랍니다. 그럼 끊으면 돼. 근데 도로 접했다 그러면 빨리 오이소. 빨리 오이소. 자, 그래서 이제 도로를 물었나 안 물었나 이게 중요하다. 그죠? 자, 뭐 길이. 자, 한번 봅시다. 길이 잘 생기는 거, 못생기는 거. 자, 하만산이네. 여기 보니까 뭐 공사하다가 마른 것 같죠? 그죠? 뭐, 봄결에 공사한 것이 조금 말았습니다. 그죠? 자, 이 뭐고, 이거? 아이고, 이게 또 무엇이, 어이구, 뭐, 크게 써놨다, 이죠? 유치권 뭐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 유치권 요거는, 자, 이렇습니다. 요게, 집행관이 경매되고, 원래는 경매 전에부터 이게 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집행관이 갈 때 사진에 탁 찍히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뭐, 누가 직원이 있고, 종업원이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가 또 이러면은, 그는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해요. 성립한다 보기는, 일단은 점유를 작하고 있다. 점유를. 일단은 통과합니다. 유치권에. 제가 주장하면 아주 유리해요. 근데 집행관이 갈 때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사진을 보고 10판 막 찍어 왔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갈 때는 3차, 5차 가거든요. 그때는 벌써 프랭카드 붙여놨고 난립니다. 프랭카드 한 개 아니고 10개. 콘테이너도 3개. 이렇게 갖다 놨고 막 직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는 백날 해봤는데, 우리 판례 입장은 경매 전부터 점유를 해라 했는데, 그게 힘드니까 찾기가. 경매되고 누가 갑니까? 가면 평가사가 보통 같이 가죠. 가기도 하고, 집행관도 가고, 또 유동화된 거는 또 회계법인에서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집행관이 아무리 갈대가 있다 하더라도 회계법인에서 유동화 물건은 회계법인에서도 사가지고 저가 또 개매되면은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가보니까 동상 찍고 다 했는데 그때는 없었는데, 자 다시 경매가 1월 2일 됐는데 집행관은 1월 20일 오고 유동화 직원은 1월 10일에 갔어요. 그때는 없었어. 이게 1월 15일에 이걸 막 설치했어. 그럼 집행관 서류는 범위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감정평가서 회계법인에 갈 때는 없었죠. 그러면 깨집니다. 유치권자 소송 보면 그냥 많이 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유치권에 놓으면 저는 요걸 봅니다. 현황조사서 요걸 보고 한문밖에 안 갔지만은 집행관이 이게 한문밖에 안 갔지만은 써놓은 걸 봅니다. 유치권자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누가 점유를 합니까? 점유. 유치권자 나임일소의 유미 공사대금 2억 5천을 못 받아서 뭐 자고 유치권 점유하는 현수막이 있고 점유했다. 자, 직원이 있단 말이고 없단 말이고. 설치해 두고 점유증이 있다. 자, 일단 유치권 준하는 동일인의 유치권자임 점유한 토지 공사 모아서, 자, 요것도 조금 애매한데, 자, 그럼 물어봅니다. 프랭카 대놔놨고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막 2개, 3개 치놨고 있어요. 사람은 없어. 쭉 가보니까 그거는 유치권이 성립 안 한다고 봅니다. 알죠? 사람이 상주를 해야 돼. 상주. 상주. 그러면 상주하기 싫다고 못잖아. 세콘 그런 거 있죠. 세콘. 캡스 같은 거. 간접 점유가 가능하니까 거기다 맡기는 것도 막 허용합니다. 그 정도 해야 되지. 유치권을 그냥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놨고 걸어놨더라. 뒤에서 소송 붙여 낙찰자고. 2억 5천 달라니까 나는 주기 싫죠. 여러분들은. 낙찰받고 주기 싫은데 소송 붙으면 그잖아요. 그럼 판사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신 어떻게 점유를 어떻게 했느냐. 그게. 뭐 우리 그 경매되기 전에요. 딱 되자마자 우리는 퍼닝카드 붙이고 컨테이너 갖다 막 딱 붙여놨고 우리가 그때 점유를 했습니다. 그럼 직원이 점유했어요? 여기는? 그건 아니고요. 그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흙을 파는데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그건 안 됩니다. 예. 우리 직원이 보세요. 신문, 구독료 1년치 쫙 갖다 놨고 전기수도 쓴 거, 텔레비 뭡니까 결제한 거 이런 게 쭉쭉쭉 나오고 이래야 그게 점유지. 그거 다 아니고 내가 한 번씩 기분 좋으면 한번 가보고 한 달에 한번 보름 한번 가보고 이래갖고 뭐 보고 왔습니다. 그건 점유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게임이다. 소송해 보면. 그래서 직원이 상주하기를 원한다. 상주 또는 간접 점유. 그 정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좀 불리합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불리해요. 2억 5천원 문 다 보고 낙찰을 받으면 안 되겠나. 그러면 2억 5천 물면 어딥니까? 3억 2,800에서 2억 5천인데 합의가 잘 되면 1억까지도 협의가 되겠죠. 1억 한 4억 정도 주고 이거를 사면은 도움이 되면은 사는 거고 그런 겁니다. 하여튼 유치권은 그렇게 사면 돼요.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1번. 위험한 전세권자로 보인다. 전세권자가 매우 불안하다. 건물에만 전세권을 수령했다. 배당시 건물에만 배당을 받는다. 자, 이게 다가구주택이에요. 이런 사람이죠. 전입확정한 사람이죠. 전입확정한 사람은 땅이 예로 다올 때 우리 창원보통 땅값이 한 5억 대거든요. 이게 남양을 보는 건 5억 대고 건물이 한 3억 됩니다. 한 10년, 20년 되면 3억 되면은 여러 그 임차인이 1억짜리가 5명 있다. 이러고 봅시다. 있는데 전입확정을 들어갖고 전세 들어오면서 2층에 N쪽은 전입 신고하고 확정자 찍고 한 사람은 땅까지도 배당받을 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2층에 이래요. 법무사무실에서 저기 내가 2층에 여기 전세 들어갔는데 1억 주고 들어갔는데 전세권 설정을 해서 그러면은 4번이랍니다. 그래야 이러면서 전세권 설정 어디 합니까? 땅에는 전혀 접근을 안 한 건물에만 따고 나요. 건물 등기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은행에 설정할 때 토지, 건물 같이 합니까? 땅만 합니까? 건물만 합니까? 같이. 다 같이 하죠. 전세권 왜 또 건물만 하는데? 나 그거 이상해, 그거. 그거 못 빼앗아, 그거. 그죠? 건물 하면 안 되고, 우리 땅도 공동 토지, 건물, 공동담보.
그럼 전세권도 공동 전세 이래야 되는데 건물에 2층에 우측 20평 그 전세권 1억 이러면은 그거는 맥을 못 줍니다. 배당 때도 건물에서만 따지니까 땅에 대해서 5억이든 10억이든 접근을 못해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22에 5, 6, 6, 1, 1. 그래갖고 내가 우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돈 타러 가가지고 지는 옆보다 더 빨리 왔어. 1년 더. 왔는데 배당 때는 또 쳐져버려. 지는 전세권 했대. 1억 전세하러 가면 돈이 한 5, 60만 들거든요. 확정자는 뭡니까? 600원. 600원 한 사람은 잘 받아가는데 돈을 뭐 60만원씩 주는데도 10원을 못 받는 사람이죠. 그 왜냐? 전세권의 범위를 2층에 뭐, 이나, 한번 보세요. 22에 5, 6, 6, 1이네. 22에 5, 6, 6, 1. 자, 이분도 그래요. 자, 이 주택이 있는데, 주택에 뭐 1, 2, 3층짜리 주택이 있는데, 7억에서 1이 떨어집니다. 떨어졌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주택이 있는가 봐. 이게 성남의 광주, 성남시 바로 옆에 분당 어디 지나서 어디 있는가 봐. 이게 3층짜리 집이 있는데, 이게 잘 보세요. 7억짜리가 6층까지 떨어진 주택이다 그러면 일단은 8%다. 좀 흥미롭죠? 문제만 없으면은 저는 제가 강사만 아니면은 저는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알겠어요? 총을 들고 간다면 총을 들고. 자, 봅시다. 뭔지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다시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땅값이 얼마입니까? 땅값이 4억 1,900. 건물은 3억. 그죠? 그래서 한 7억을 마다하면. 그럼 땅이 조금 더 크죠? 4억 단위고 건물이 3억 단위입니다. 3억 단위인데 여기에 이제 법인이 이제 7억 2천 주고 전세권을 했다면 전세권을 7억 2천 주고 했다. 합니다. 다시 7억 2천 주고 전세권을 했다. 전세권을 했는데 요 전세권을 보면은 잠깐만요. 예. 했는데 전세권이 등기만 보세요. 전세권이 건물에만 있고 토지는 지금 안 보입니다. 지금 이게 안 보이죠? 자, 토지에 전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럼 등기부 봅니다. 등기부. 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등기부에 이 건물입니다. 건물. 이 건물에 토지하고 건물이 별도된 거예요. 그 이제 집합 건물은 상관없어요. 집합 건물은 건물만 해도, 여러 아파트에는 건물만 전세권 해도 대지 사용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배당에는. 그러나 이제 대지하고 토지하고 건물이 별도로 떨어진 게 있어요. 등기부 두 개 있는 거. 단독주택, 다가주택 이런 떨어진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집합 건물 아닙니다. 아닌 거는 별도로 등기부가 움직이는 거는 요거는 건물인데 건물의 얼굴에 자, 얼굴에 봅니다. 얼굴에 보면은 은행은 분당 신입할 때는 공동담보하고 토지까지 잡아 있잖아. 지금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야 그게 맞는 거고 전세권을 한 거는 보면은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자, 범위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 공동 전세 있는 거 문구 없잖아 지금. 얹고 건물의 1, 2, 3층만 전세권을 7억 2천 주고 한다 이 말인 거 지금. 전세권자가.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거는 아주 위험하다. 잘 모르겠죠? 오늘은 뭐 예로 그냥 볼 때는 이렇게 해서 7억 2천이 인수다 이렇게 나오긴 나옵니다. 알죠? 그럼 역으로 봅시다. 토지가 팔려버렸어. 낙찰받은 사람이 토지를 팔아먹혔어요. 건물은 지금 뭐 가있다가 또 토지는 A한테 팔고 건물은 B한테 팔아버렸어. 예로 들면은 그럼 A가 싸게 사가지고 건물을 지르를 달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철거하라 지르를 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4억짜리 땅이니까
너 내 4억짜리 땅에 너가 건물이 있으니까 너는 뭐 지를 내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4억짜리를 내가 1억 샀다 이런 토지를 1억 사가지고 한 4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얘기. 이건 너무 좀 상세하게 하기는 그렇고 막 그 정도 마치겠습니다. 너무 좀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경매 고수는 조금 한번 연구해 볼 만한 재미난 물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12번. 그래서 전세권 설정할 때는요 다우주택에 한번 봅시다. 여기 나온 김에 다우주택에 이렇게 전세권 설정할 때 꼭 토지 및 건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래 안 해요. 대부분은 뭐 다가구 주택에 검색을 해보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좀 떨어진 거 여기 있네. 거제나 이런데 경북, 영주 이런 데 있죠. 다가구 주택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또 찾아라 하면 또 없다. 전세권이. 그죠? 없다. 또 약에 쓸라 하면 또 없어. 자, 부산에 볼까요? 부산에 보니까 세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약을 쓰려니까 또 잘 안 보인다. 서울의 봉천동 볼까? 봉천동. 자, 봉천동 봅시다. 서울의 봉천동에 보면은 임차인들이 있네. 또 잘 없다. 신림동. 뭐를 쓸라 하면 또 없죠. 응? 넘어가지 안 되겠다. 전세권 하는 사람 잘 없네. 또. 자, 일단 봅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항시 공동전세, 알겠죠? 은행처럼 건전하듯이 토지 등기부도 전세권 설정이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되는데 건물에만 달랑 보이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이야기입니다. 자, 12번. 12번은 선순위 임차인적 영업이 자,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을 그러면은 자, 은행에서 이 담보를 잡았어요. 담보를 잡았는데 설정보다 앞선 선순위 중에서는 설정보다 앞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요 물건에는 있는데 한 사람은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한 사람은 했어요. 그럼 임차권의 소멸이고 안 한 사람은 임차권의 인수가 되겠습니다. 인수. 자, 22에 10513 봅니다. 22에 10513. 자, 이런 게 있어요. 장사가 잘 돼. 잘 되는데 선수인데 배당 요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나가야 될까 안 나가도 될까? 10년 채워 나오면 될까? 응? 이 종로구인데요. 이게 흐르마에 비는데 저게 서울대학교 어디 지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스카이뷰를 보면은 자, 요 서울대학교 연근 캠퍼스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이 어디 있네. 자,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죠? 대강 해동 그 조금 위쪽에 여기가 그 장사가 잘 된대요. 이게 여기가 이제 그 뭐 영화 예술인들이 많이 모여가고 술을 많이 먹고 하는 거 봐. 통술 같은 거 많이 먹고 하는 거 봐. 요즘에 하는데 이제 물어보면 이겁니다. 지금 누가 낙찰됐죠? 미나비대 다행인데 이제 이야기예요. 임차인이 두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 이 사람이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건전항보다도 조금 앞서는가 봐. 2019년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16년도에 둘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했어요. 7천만 원. 그럼 이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한 사람은 요때부터 10년 동안은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상위법은 5년 플러스 5년 연장됐죠. 우리 한번. 그래갖고 지금 10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선순위는 맞는데 확정을 자꾸 배당 요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5,500하고 이거는 받아가겠다 나겠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10년 가는데 이 사람도 나 10년 동안 장사를 하고 있다. 2028년도까지 가능하느냐? 안 된다. 그래서 큰일 났다.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안 했으면은 그만 150만 원, 5,500에 150만 원 갖고 막 10년 동안 연 5%씩 올리더라고 하면 올려주면 되고 한 10년 동안 안전 영업할 수가 있는데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방법이 뭐냐? 이 사람이 혹시 미납이 되고 다시 경매 오다가 그만 치아가 되겠다. 치아되면 원시 되는 거죠. 없이고 재경매가 됐을 때 그때는 배당료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자꾸 떨어져가지고 치아돼가지고 대법제에서 그냥 치아시겠다. 그죠? 치아를 시켰는데 이게 치아시켰다가 1년 뒤에 경매해야 되겠다. 다시 경매할 때는 넣지 말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순위 세입자가요, 이 사람은 10년 동안 낙찰자한테 요 돈만 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주받자 플러스 연 5%. 우리 상인법이나 주택은 연 몇 프로입니까? 인상률이 5%죠. 5%.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배당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선순위지만 배당했기 때문에 지금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월세 전월세 작게 준 사람이 있죠. 자, 물어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한 1억에 한 500 받을 거를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애미 사서 한 3천에 500이 아니고 한 200 받았어. 자, 이제 회복됐어요. 3년 지났어. 자, 니 옛날대로 뭐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도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가능합니까? 응? 가능할까? 어찌 될까? 아마 힘들 거로 보입니다. 힘들 거. 그죠? 그래서 보통 분양 세게 받는 사람 있죠. 지금 뭐 서울 난리거든요. 서울부터 뭐 하여튼 그 광교고 뭐 1층에 상가고 뭐고 지금 전국의 상가들이 새로 신축된 상가들 있잖아요. 역세권에 1층에 역세권의 상가들에 분양은 15억 20억 주고 샀는데 임대를 못 놨습니다. 좀 싸게 낳고 싶은데 문제는 싸게 낳으면은 10년 동안에 여러 뭐 보증금 5천에 월세 200이다 하고 뭐 거기에서 5%밖에 안 되니까 지가 돈을 15억씩 막 투자하는데 그 바닥은 택도 안 되거든요. 그게 못 낳는 거야 자기들이. 공실 계속 간다는. 그럼 서로 가봤자 서로가 지가 임대만 편한 거지. 그래서 처음에 잘라야 돼요. 처음에. 또 이런 수가 있습니다. 낳을 때 요령인데 토양에다가 매년 5% 올리란다. 이러면 좋아요. 예로 1년마다 올리도록 하면 못합니다. 여러분들 임대나 보세요. 저도 임대 났는데 매년 올리도록 이야기 못합니다. 한번 하고 나면 그만 10년 20년 알겠죠? 이거 딱 그래. 여기도 한번 딱 계약하면은 막 지가 안 나간 이상은 10년 되고 요 법원 앞에 주변에도 집주인도 안 보여. 죽은 산지 모르겠고 올릴 소리 절대 안 해요. 왜냐 하면은 서로가 전화하면은 부담스럽거든. 그죠? 나가겠다 하는 건지 저게 또 올리도록 하는 건지 그게 서로 연락 안 해요. 그래서 매년 그러면 토약에다가 자 우리 상인법에 의해서 매년 5%는 올릴 수 있으니까 여러 100만이면은 1년 지나면은 105만원 또 110만원 이라고 올리를 한다. 이거 토약에 나면 어떻습니까? 안 줘도 되겠습니까? 줘야 되겠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토약에다 매년 주택도 마찬가지. 주택은 이제 하여튼 연 할 수는 없죠. 연 계약할 때마다 올리라 했는데 매년 5% 올리다 하면 좋겠다 내가 볼 때. 자, 그다음 봅니다. 13번 주택연금에 적합하다. 자, 5억 8천이 2억 3,700에 41% 떨어진 빌라다. 그러면 특히 창원이니까 창원 사는 사람들은 뭐가 눈에 딱 들어옵니까? 뭐 41%. 응? 주택연금은 좋겠죠. 평생 살 수 있고, 그죠? 한번 봅니다. 21에 505114. 그죠? 505114. 자, 이거 보니까 21에 10514. 자, 한번 봅니다. 빌라인데 25평인데, 그죠? 빌라입니다. 빌라인데 누가 5억 8천인데 이 사람 누구? 나 이 두 사람의 원인을 모르겠어. 왜 이리 세게 들어가는지. 원래는 이리 들어온 사람은 주로 여기서 하거든요. 여기서 들어온 수가 많아요. 알겠죠? 여기에서 이자까지 붙여서. 왜 그러면 이리 들어올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헛발을 치볼까? 한번 툭 한번 치볼까? 미납 10% 떼이죠? 이 떼인 돈은 결국 2,300만원 이거는 누가 갑니까? 결국 떼인 돈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헛발을 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알겠어요? 뛰봤자 지가 배당받아 갈 거니까 한번 툭 한번 치봅니다. 아, 이거는 이만큼 가격이 있는 거다 고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가죠? 예. 자, 그렇고. 자, 이때 잠깐 만들었어요. 그래서 41%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전한 기분이 어떨까, 지금? 여기서 사왔는데, 신입에서 이렇게 사온, 여기에서는 기분이 어떻게 되냐고, 지금. 그죠? 아마 원금 한 4억 주고 사오거든요, 내 느낌에. 내 느낌에 한 4억 정도 줬겠다, 원금 정도. 줬을 것 같는데, 아주 고민이 많을 것 같아. 자, 막 그렇고. 우리는 41% 준다니까. 자, 2주택입니다. 2주택에. 2주택에 어디 뭐 1층인가, 테라스 빌이다. 아마 바다도 빌 것 같은데, 느낌에. 저 삼복도로 있죠? 삼복도로에, 동성 아파트. 그리고 제일요중 바로 위에 있는 요겁니다. 제일요중 바로 위에 있는데, 41%니까, 뭐 41%좀 떨어졌으니까, 막 주택임금 넣고, 그죠? 진지는 얼마 되나? 진지는 또 새거네, 그죠? 새겁니다. 새로 지었고 이랬으니까 막 괜찮겠나? 3천에 50만 원 주고 있다. 그게 뭐 명도도 쉽죠. 3천에 50 주고 있으니까 세입자가 이제 1,700을 받아가면은 뭐 여러분들이 명도한데 쉽다, 그죠?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요런 경우에는 뭐 국세가 구청이고 마산 세무서장이고 신경, 우리가 낙찰자 입장에서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자, 이 세무서 거는요, 항시 요거보다 소임당국은 요거보다 전입이 빠른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을 때 그때만 따지는 겁니다. 소임당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소액보전금, 임금채권, 당해세, 국세권은 소임당국이라는 문제는 건전항보다 앞선 세입자가 있는데, 이 앞선 세입자는 건 늦은 세입자. 늦은 건 신경 쓸 거 없고, 여기에 요보다 한 1년 전에 먼저 전입에 한 2억을 줬다. 알겠죠? 2억을 줬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따지는 거지, 후순위 있는 거는 소임당국이고 나발이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특히 토지 낙찰 받을 때. 알겠죠? 신경 쓸 거 없어요. 소임당국은 선순위 세입자가 또 특히 배당 요구한 경우에만, 그때만 소임당국을 찾는 겁니다. 다른 데서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일단 요거는 막 큰 문제는 없다. 이제 막 주택임금 하겠다는 사람은 막 안 괜찮겠나 싶다. 이 정도 같으면은 막 위치나 가격이나 막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자, 14번은 10분 쉬고 합니다. 지금 53분이거든요. 53분인데 03분에 만나겠습니다. 창구 동업에 이게 뭐 나왔다, 그죠? 나왔는데 51% 절반 떨어졌죠. 저한테 오신 분은 이제 누구냐 하면은 그때 아마 오신 분이 여기에서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건물이요, 뭐 해놨죠. 여러 가지고 쭉 있는데, 자, 땅은 잘생겼죠. 잘생기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겁니다. 용도 지역이 뭘까, 이게? 용도 지역이. 용도 지역이 뭘까, 이게?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다. 이건 아주 제한적이죠. 그죠? 아주 제한적입니다.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다. 이런 거는 공장으로서는 거의 가치가 없어요. 농업용 창고, 막 이 정도지. 이런 거는 농업 창고 정도밖에 안 되지. 요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그래서 농업용 창고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로 여기에 이제 용도 지역이 관리 지역이다. 이러면은 웬만한 거 다 되죠. 그죠? 웬만한 거는 뭐 일반 식당을 해도 됩니다. 뭐 갈비집을 하든지 횟집을 하든지 뭐 제조업체 어떤 게 대부분 되는데, 일단은 계획관리 지역 빼고는요, 생산관리, 보전관리도 별로 좋은 용도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보전관리, 생산관리라도 기존에 선박 제조를 하더라. 안 그러면 기존에 뭐, 프레서, 압축기를 하는 공장이더라. 그럼 뭐 선박 제조업체가 들어서 그걸 할 수 있느냐? 보통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조례 보면요, 각 조례 보면은 지자체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기존 건축물에 만약에 선박 제조를 했다 그러면은 여타 업종들이 그거를 낙찰받아도 비슷한 그 업종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이제 올 폐수 뭐 그 수치가 있어요. 그보다 높지 않으면은 웬만한 거는 된다. 근데 허물고 새로 할 때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신축할 때는. 그래 보면 되고, 하여튼 농림지역은 이거는 사면은 여러분들이 어이구 잘생겼네, 땅도 넓고 여기다가 내가 갈비집 하면 여보야 어떻노? 자, 갈비집 될까 안 될까 이거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길도 좋고 여기 차를 막 샤갖고 여기다가 뭐 갈비집을 한다, 안 됩니다. 그거. 다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땅 용도가 별로 이건 안 좋다. 그래서 자꾸 안 팔린다. 여러 이게 막 보전 관리, 생산 관리 정도만 돼도 좀 팔릴 건데,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이런 거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 보면 됩니다. 자.